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에요. 영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옆을 향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데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그 외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정말 잘 컸네요.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친척 어르신의 말에 영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에 자신의 슬픔이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영희의 머릿속은 온통 15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건설 현장으로 떠났던 남편은 결국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돌아왔고 그날 이후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준서를 키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장 사장님 나가시네요. 영희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돈 어른인 장태수 사장이 신부 측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급히 로비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를 보냈을 텐데 직접 나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장 사장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다시 들어섰습니다. 영희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장 사장은 그를 극진히 안내하며 예의 바르게 옆자리를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의 걸음걸이에는 여유와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 사장 같은 거물이 저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인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장 사장의 얼굴에는 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옆에 남성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사부인. 장 사장이 영희를 발견하고는 크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영희도 얼른 자세를 고쳐 잡고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장 사장이 옆에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체격.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도, 눈꼬리가 처진 것도, 콧날이 오똑한 것도 모든 게 15년 전 자신을 떠났던 남편 강민우와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영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우는 분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민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쪽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지훈 대표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죠. 장 사장의 소개가 귓가에 울렸지만 영희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꿈이 아닐까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까지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영희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영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장 사장은 영희가 긴장한 줄로만 알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사부인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드님 결혼식이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이라고 소개된 남자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계시죠.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장 사장이 지훈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영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마저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도 팔을 흔드는 각도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는 현관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주석에 홀로 앉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요?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건가요? 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에서 주례 회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영희의 시선은 자꾸만 신부 측 하객석으로 향했습니다. 장 사장 바로 뒤에 앉은 지훈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곧게 세운 어깨, 턱을 살짝 들고 앉은 자세,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 모든 게 남편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영희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셔야죠. 준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영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미안해. 영희는 허둥지둥 일어나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과 달리 영희는 혼자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영희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남편 민우와 똑같이 생긴 그 남자 한지훈이 생각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 사진, 친척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까지 수십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영희는 기계적으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부셨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하객들 사이를 헤맸습니다. 지훈을 찾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영희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장 사장과 함께
VIP룸 쪽으로 걸어가는 지훈의 뒷모습을요. 확인해야 해. 놓치면 안 돼. 영희는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왜 저렇게 급하신가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훈을 따라잡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남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를 돌아 피로연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훈과 장 사장이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VIP룸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가장 안쪽 테이블에 장 사장과 지훈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이리 오세요. 장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빈 의자를 빼내며 영희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지훈도 예의 바르게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사모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그 정중한 말투와 부드러운 음성이 또다시 영희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민우도 늘 이렇게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과의 거리가 불과 한 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도 베트남에서 오느라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같이 드시죠.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자 지훈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영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물컵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려 잡은 뒤 마셨습니다. 그것은 민우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면 늘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놀렸지만 나중엔 그것마저 사랑스러워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모님? 지훈이 영희의 뚫어지는 시선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저 영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육수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테이블 가운데 놓인 양념통으로 향했습니다. 다대기, 소금, 후추, 다진 마늘. 그의 손이 저절로 다대기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마치 수십 번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다대기를 떠서 국물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3스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깍두기 국물을 2숟가락 떠서 부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지훈은 국을 1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이 맛을 안다는 느낌, 수없이 먹어본 것 같은 익숙함. 식성은 기억을 잃어도 그대로네요. 영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훈의 음성에는 경계와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늘 그렇게 드셨어요. 다대기 3스푼에 깍두기 국물 2스푼. 제가 양이 너무 많다고 타박하면 당신은 이래야 제맛이라고 하셨죠. 덥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지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까지 소매가 올라가자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선명한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신혼 시절 영희가 뜨거운 된장찌개 냄비를 엎을 뻔했을 때 민우가 막아주다가 생긴 상처였습니다. 사부인. 장 사장의 목소리에 영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손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영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봤습니다.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난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영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은 들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장 사장의 말에 영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VIP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희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맞아. 내 남편이 맞아. 물 마시는 버릇도, 콩을 싫어하는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손목의 흉터까지. 모든 증거가 그가 민우임을 말해주고 있어. 영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남편이 날 못 알아볼 만큼 내가 변한 걸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 부부는 얼굴이 변해도 알아보는 법인데 민우의 눈빛에는 정말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어. 영희는 다시 VIP룸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서 모든 걸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식 날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참자.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영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훈과 장 사장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사부인. 괜찮으세요? 장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어지러워서요. 아무래도 아드님 결혼식이라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영희는 이제 지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확신하게 된 지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이만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어서 가보세요. 장 사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도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사모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 말에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반가웠다니. 아내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는 인사라니.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영희는 간신히 대답한 뒤 살짝 머뭇거리다 장 사장을 향해 힘겹게 웃었습니다. 저 사돈 어르신, 나중에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장 사장의 표정에 잠깐 놀람이 스쳤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사부인.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VIP룸을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무사히 마친 뒤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준서와 혜린도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예식장이 서서히 비어가는 가운데 영희는 로비 한쪽에서 장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기다리셨습니까?
장 사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네. 사돈 어르신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그러세요. 이제 사돈간인데 당연하죠. 무슨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두 사람은 예식장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그 한지훈 대표님 말입니다. 아, 지훈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장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장 사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지훈이 과거를 물으시죠? 그냥 사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셔서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영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 사장은 잠시 영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사부인께서 물으시니 말씀드리죠. 지훈이는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최고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장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3년 전이었어요.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현장 인부들 사이에 낯선 사람이 하나 섞여 있더라고요. 영희는 숨을 죽이고 장 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색도 남루하고 보기에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현장 소장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두라고 했죠. 밥이라도 먹여보내자고요. 그 사람이 한지훈 대표님이었나요? 네, 맞아요. 나중에 들어보니 2년째 이곳저곳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연명하고 있었대요.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영희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고를 당했고 그 후 2년간 행방불명이었다가 13년 전 장 사장을 만났다는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요? 네. 의사 말로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장 사장은 그때를 회상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몸은 건설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도구 다루는 솜씨며 도면 보는 능력이며 분명 이쪽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은인이 되신 건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크레인 사고가 났죠. 철골이 떨어지는데 하필 제가 그 아래 있었어요. 순간 누군가 저를 확 밀쳐냈는데 그게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장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몸을 날려서 저를 구했어요. 대신 지훈이가 철골에 맞아 크게 다쳤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남을 구하는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았구나 싶어서였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한지훈이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천재더라고요. 장 사장의 얼굴에 감탄이 어렸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경영, 회계, 심지어 베트남어까지 놀라운 속도로 익혔어요. 3년 만에 제 오른팔이 됐고
5년 뒤에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구해냈죠. 대단하네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이제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리라고요. 제가 초기 자금을 대줬고 지훈이는 그걸로 작은 건설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 사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 회사 대표가 됐죠. 제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장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과 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장 사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혹시 지훈이를 아시는 겁니까? 영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기억을 잃은 분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니요. 장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사돈 어르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지훈 대표님께서 언제까지 한국에 계신가요? 일주일 뒤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이번에도 겨우 시간 내서 온 거죠. 일주일. 영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든 민우의 기억을 되찾게 해야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영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장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한지훈 대표님께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사장님의 은인이시니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장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지훈이가 시간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사돈 어르신.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영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장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지훈이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율무를 볶고 끓이며 정성스럽게 율무차를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가장 좋아했던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몇 번이나 맛을 봤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만나는 거야. 영희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너무 초라해 보이지도 않는 단정한 차림을 고르느라 한참이 걸렸습니다. 호텔 카페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영희는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율무차가 식을까봐 계속 만져보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겠지? 영희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모님. 낮은 목소리에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영희는 또다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역시 민우가 맞아. 아, 오셨군요. 앉으세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꼭 뵙자고 하셔서요. 사실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지훈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개인적인 만남을 청했으니까요.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께 들었습니다. 15년 전 베트남 사고로 과거 기억을 모두 잃으셨다고요.
지훈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15년 전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그때 새로 태어난 것처럼요. 그 말에 영희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15년 전이 세상. 그곳엔 자신과 준서가 있었는데 그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니. 힘드셨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면 현재에 충실하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영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혹시나 기억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율무차예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 뚜껑을 열고 찻잔에 율무차를 따랐습니다. 구수한 향기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율무차요? 왜 갑자기? 지우는 의아해하면서도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맛 어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 누군가 이런 차를 자주 끓여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기억하는 건 15년 전부터니까요.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민우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끓여주던 그 율무차의 맛을요. 대표님, 영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면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우는 창밖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찾고 싶었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작 나타났겠죠. 15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건 저한테 가족이 없었거나 이미 다 포기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희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거나요. 사모님은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고요. 지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사이인데요. 당신 왼쪽 손목의 화상 흉터, 제가 알아요. 반달 모양의 화상 자국이죠. 영희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절 어떻게 아시는 거죠? 딱 하루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게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에 지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뿐입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성북동 언덕길에 들어서자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이 길이 왠지 낯익은 것 같아서요. 골목길을 걸으며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움푹 패인 보도블록을 피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넘게 걸어본 사람처럼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가 대표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저절로 문고리에 닿았고 순간
희미한 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나오는 작은 그림자. 으윽.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찌릿거리는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이 집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희는 지훈을 동네 놀이터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자 바람이 불어 비어있는 그네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아이의 웃음소리 환청을 들었습니다. 아빠, 더 세게 밀어줘. 지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네는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한 이명이 몰려왔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으로 남자와 여자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잖아요. 지훈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 오똑한 콧날. 모든 것이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저란 말입니까? 네. 이건 준서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1년 전쯤이었죠. 저에게 아내가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맞아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강민우. 그게 당신의 이름이에요. 지훈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러났습니다. 15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한지훈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제가 강민우라고 하십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당신은 강민우예요.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집을, 이 동네를, 모든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추억도 사랑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우는 사진을 꽉 쥔 채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놀이터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 그는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공항에 도착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 베트남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베트남 호치민행 비행기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베트남어 안내 방송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15년 전 빗길을 달리던 버스, 점퍼를 벗어준 젊은 동료, 전복된 버스에서 튕겨나가 물에 빠졌던 순간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내가 강민우였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희의 얼굴, 준서의 웃음소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영희야, 준서야. 그는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가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민우는 뒷좌석에 앉아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영희야. 조금만 기다려. 택시는 성북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가 성북동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민우는 뛰어내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열었을 때 마당 평상에 앉아있던 영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민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당신 기억이? 다 기억났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결혼식 날도, 준서가 태어났던 날도, 모두 다. 민우는 평상 위로 올라가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15년 동안 혼자 준서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 들어 나 좀 봐.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왔구나.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영희는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준서는 거실에서 낯선 중년 남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돌아왔다. 민우의 목소리에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외치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서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아빠가 못 봐줘서 미안해. 어머니가 다 키웠어요. 어머니 혼자. 저는 아무것도. 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팔로 영희를 끌어당겼습니다. 영희도 두 사람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 혜린도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안 떠나시죠? 준서가 민우를 떨어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절대 안 떠난다. 평생 함께 할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민우는 다시 강민우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사망 처리되었던 신분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장태수 사장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우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자네가 내 사돈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내 사돈이라니. 장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줘서 고맙네. 정말로. 장 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신분 회복 문제는 내가 도와줬지. 법률팀 총동원해서 빨리 처리했고 말이야. 이제 베트남 사업은 어쩔 생각인가? 파트너십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려고요. 그래야지. 가족이 먼저지.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들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민우와 영희, 준서와 혜린. 네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민우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영희도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혜리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화하게 웃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사람의 화한 웃음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영희가 민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행복해.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따뜻한 봄 햇살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 돋아난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꽃향기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기 식당 가요. 배고파요. 준서가 앞서가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아빠가 쏜다. 네 사람은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5년의 긴 이별을 끝내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민우의 팔을 꽉 잡으며 걸었습니다. 준서와 혜리는 손을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요.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떠나.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면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다시 만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와 강영희,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강준서. 이 가족의 새로운 봄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영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희도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15년의 아픔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